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2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심의가 있었죠. 심의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이 상황이 꼬리 자르기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5시간 동안 열렸기 때문에 조간신문에서 그 결론까지 보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제 상황을 보도를 했는데 세계일보 보시면은 증거인멸 교사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 이준석은 내가 윤리위에 출석하려고 했는데 거부당했다, 또 이렇게 불만을 표출을 했는데, 자, 지금 성상납은 2013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기보다는 성상납 의혹을 제보한 사람을 회유하려고 한 증거인멸 교사, 이것에 대한 징계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증거인멸 교사를 직접 실행한 사람은 김철근 대표실 정무실장이죠. 아마 김철근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어제 상황 보도 내용은, 어제 윤리위 논의 쟁점은 이준석이 척건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의혹을 제보한 그 제보자를 만나서 입막음을 시도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이것을 놓고 논의를 했습니다. 가루세로 연구소, 처음에 이 사안을 폭로를 한 가루세로 연구소는 김철근 실장이 제보자와 수차례 통화한 내용이 담긴 이 녹음 파일, 그것을 방송에서 내보냈죠. 그 녹음 파일에 김철근 실장이 제보 무마를 위해서 이것을 제보했던 것을, 성상납을 제보했던 것을 아니라고 해주는 대가로 7억 원 상당의 사업 투자를 제보자에게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이 담겨 있죠. 자, 그런데 성상납 여부는 심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시켰다. 그리고 척건 이용한 제보자 입막음 여부가 쟁점이고, 7억 투자 약속, 제보 무마용, 거래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김종인, 이준석의 멘토죠. 이런 사람들은 대표를 징계하면은 당에 치명적 결과가 올 것이다, 이러면서 또 끼어들고 있는 이 상황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은 윤리위 5시간의 결론은 결국은 7시부터 자정까지 5시간 했지만 결론은 이준석에 대한 징계 심의는 연기한답니다. 연기한다. 7월 7일까지 또 연기를 시켰습니다. 징계 심의를 연기하는 대신에 증거인멸 의혹의 당사자 김철근 정무실장을 원래는 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켰는데 지금 김철근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처음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놓고 이렇게 하느냐고. 참고인을 징계심의 대상자로 바꿔버렸습니다. 어제 유일하게 한 게 이거죠. 윤리위 5시간 동안. 그리고 김철근에 대해서 새롭게 징계 절차를 시작하겠다. 7억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준 그 의혹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아마 김철근을 징계를 하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를 윤리위에서 하는 것 아닌가. 자, 그런 의심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왜 이렇게 7월 7일까지 또 길어지느냐. 그렇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신복인 김철근에 대한 징계 착수에 대해서는 또 침묵을 하는 그런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를 징계를 했을 경우에 또 이준석도 나름대로 팬덤이 있죠. 그래서 상당한 비판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윤리위원회가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도는데, 지금 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김종인처럼 일부에서는 보호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체제로는 집권 여당 체제, 이준석 대표 체제로는 어렵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남은 기간, 7월 7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의 여론이 변수가 되겠죠. 자,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침에 도어 스토핑을 했습니다. 도어 스토핑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 하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냈고, 반면에 경찰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상당히 불만이 많죠. 문재인 정권 때는 경찰의 힘이 상당히 커졌는데, 지금 행정안전부 안에 이 경찰국을 신설을 해서 통제를 하겠다고 하니 경찰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최양감 인사가 번복되는 그런 논란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경찰을 경고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아침에 그 검찰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 인사는 이겁니다. 어제 검사장 인사 33명 인사를 했는데 대대적인 사정 작업이 예고된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밀려났던 특수통, 공안통들이 지금 전면에 전진 배치가 됐습니다. 검찰 인사 어제 있었죠. 자,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특징은 이겁니다. 검사장급 이상 33명 승진 정보하는 검찰 인사를 발표를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 작업이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검찰은 특수통 검사들을 앞세워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권력형 불법 사건들에 대해 수사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검 반부패부장의 친윤, 신봉수, 그리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할 서울 동부지검장의 특수통 임관혁, 원전 수사를 할 대전지검장의 이진도, 이렇게 후진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검찰 지휘부가 친문을 밀어내고 친윤으로 채웠다. 그래서 세 달부터 부임을 해서 업무 파악을 하고 나서 수사를 시작하는 세 달부터 대대적인 이 신적폐,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 수사가 지금 예상이 된다. 친문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으로 대거 자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간 간부 평검사가 다음 주쯤에 단행을 하면은 딱 체제가 갖춰져서 정권 수사를 하겠죠. 중간 간부 및 평검사 인사는 다음 주, 그리고 7월 초 진용이 완전히 갖춰지면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것이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원래 이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을 하죠.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없는데 법무부 장관이 대신 대검차장과 대신 그 상의는 했지만은, 논의는 했지만은 형식적이었겠죠. 그래서 검찰총장을 식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식물총장이 되는 것 아니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는 데 대해서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총장 없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 책임 장관들에게 앞으로 인사권을 대폭 부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특히 돈독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능력을 감안할 때 검찰 인사를 제대로 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 책임 장관 이야기도 하면서 장관이 인사권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은 특히 능력을 감안을 할 때 제대로 검찰 인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한동훈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는 그런 발언을 아침에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언한 게 최양감 인사 번복 논란, 이겁니다. 이 세계일보 보시면은 경찰 최양감 기습 인사를 하는 데다가 번복까지 했다. 그래서 윗선 개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윗선 개입이라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을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경찰을 질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21일 날 행안부가 경찰의 최양감 인사 명단을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이 경찰 최양감 인사 명단은 경찰이 추천했던 그 명단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경찰이 행안부에서 받았다고 하면서 내부망에 최양감 인사를 공지를 했는데 21일 밤늦게 막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인사 명단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2시간 있다가 행안부가 경찰청에 정정된 최양감 인사 명단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내부망에 최양감 인사를 재공지하고 언론에 다시 배포를 했는데, 그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최양감 인사를 결재를 했죠. 그런데 이 경찰이 그날 밤에 이렇게 명단이 바뀐 것은 경찰 실무자의 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행안부로 왔던 그 명단은 경찰 자체적으로 짜놨던 명단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냥 발표를 해버렸다. 그리고 다시 행안부에서 명단이 와서 다시 발표를 했다. 그런데 실무자 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죠. 대통령실에서는 처음부터 이 변경이 없었다. 그냥 재청이 온 대로 결재를 한 것뿐이다. 그리고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결재하기 전에 경찰이 먼저 공지를 해버렸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짠 명단,
추천해서 올릴 명단이죠. 자, 그래서 경찰이 이 실수를 한 거다. 업무 라인에서 실무진에서 실수를 한 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침 도어 스태핑에서 경찰 인사가 번복된 적이 없다. 그러니 뭐 한번 결재를 하고 또 다시 결재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대한 국기문란이거나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이다. 자, 그렇게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질책을 경찰에 엄중 경고를 하는 자 그런 그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무한 신뢰를 보냈고 지금 경찰 상당히 이 행안부에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힘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많이 줬죠. 그래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려고 하니 경찰이 반발을 하고 이 치안감 인사도 경찰 안에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인사안을 먼저 발표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중대한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지금 검찰 또 경찰이 경쟁적으로 전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막 하는데 특히 이 이재명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은 무려 7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뭐 대장동, 복현동, 뭐 성남FC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재명은 셀프 보호막을 치고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서 불체포 특권을 가졌고 또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당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꼼수를 막 부리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 지금 국회 원구성이 안 되고 있죠. 특히 이 법사위원장을 놓고 원구성이 안 돼서 인사청문회도 못하고 긴급한 법안들도 처리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원구성을 하자 해주겠다. 그런데 여당이 원구성 안 되면 여당이 답답하죠. 그래서 원구성 해주겠다. 그 대신 이재명 소송한 거 다 취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꼼수죠. 자,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민주 이재명 소취하 요구. 야당은 뭐 원구성과 연계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폭로한 겁니다. 원구성 해줄 테니 이재명과 관련한 소송들, 고소 고발을 했던 것들 다 취하해주면 원구성 해주겠다. 이재명 고학이죠. 자, 국민 민생과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이 협상 조건으로 이재명 의원 관련 고소 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권성동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원구성과 아무 관계가 없는 조건을 요구하면서 갈등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 고발을 이재명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했는데 전부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것이다. 이재명을 살리자는 것인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검찰 수사의 칼날은 문재인도 겨냥을 하고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수사는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 특히 이 발전 4사, 한전의 자회사 이 사장들을 억지로 쫓아내려고 만들었던 블랙리스트 수사인데 이 블랙리스트,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결국은 탈원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 탈원전을 위해서 산하 기관장들을 교체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탈원전, 사람을 바꿔서 탈원전을 하려고 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탈원전, 문재인의 탈원전에 대해서 이것을 원전 적폐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중앙일보 일면 토끼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탈원전 5년 동안 탈원전 한 것은 바보짓이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좀 거칠다는 표현도 있지만은 확 와닿는 게 있죠. 5년 동안 바보짓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한다면서 그 지적을 한 겁니다. 탈원전 5년 바보짓. 1조를 수혈해서 원전 채광국을 재건하겠다. 창원 원전업체를 어제 방문했는데 대통령이 원전업체를 방문한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나도 원전 세일즈 100방으로 뛰겠다. 그래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신적폐, 원전 적폐 청산의 일환이죠.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국정운영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 때 했던 비정상화된 것을 정상화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6월 23일 보내드린 조간땅풀이었습니다.